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오래되어서 처음으로 지금 시가총액 10위권에 다시 또 입성했다는 소식이죠. 작년 12월 달 이후에 지금 시가총액에서 많이 밀렸는데,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반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제 내려갔던 부분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종가상으로 이제 19만원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인 20만원대를 향해서 오늘도 기관들이 매수회를 5연속으로 했어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내일의 투자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들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인터넷 관련되는 기업들이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중심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제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뭐 국내도 거의 뭐 코로나 때 올랐던 고점 대비해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거의 70% 이상 빠지면서 흐름들이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거든요. 뭐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에브비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국내에서는 대형주 입장에서 큰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가 셀트리온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 16만원권에서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오면서 5거래일 연속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10위권을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기존 거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좀 바뀌는 흐름이죠. 시가총액이 한 26조 정도를 좀 회복했고요. 10위권에 이제 재진입한 게 뭐 작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니까 올해 처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19만원대 마감을 하면서 8월 달에 21만 5천원권을 다시 지금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때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 그 다음에 EMA에서 승인, 근데 이제 변이 이슈 오미크론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급이 이제 중지가 되면서 결국 이제 치료제 매출 자체가 뭐 2천억도 안 되면서 손상차손의 부분들이 1분기에 또 실적에 영향을 또 줬죠.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산으로는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성공 사례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도 역할을 할 거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분기 이후에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내년도까지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좋아질 거다, 이런 흐름으로 다시 또 이제 회복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관련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기관들 리포터도 다시 또 이제 8월달 이후에 낮췄다가 또 최근에 또 목표가 상향되는 기관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FN 가이드 기준을 보면 3분기 컨센서스가요 5,870억, 영업이익이 2,066억 정도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46%. 작년에 이제 3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분기 대비도 중요해요. 1분기가 안 좋았다가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 자체는 좀 이제 성장하는 흐름들,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은 좀 줍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다 성장이 뭐 좋은 어떤 흐름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간으로도 뭐 매출액은 2조가 넘어갈 건데 3분기 만에 지금 2조 클럽 가입도 지금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매출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램시마입니다. 램시마의 어떤 성장 매출이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램시마가 이제 2019년 이후부터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그래도 여전히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팔려야,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보면, 직판으로 볼 때 램시마의 어떤 미국의 어떤 점유율 자체는,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부분이니까 유럽의 어떤 이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서 조금 다른 어떤 입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부분이 앵커 역할을 하면서 후발에 들어오는 어떤 약물들에 대해서 점유율이라든지 실적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성장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승인받고 유럽에서 지금 판매에서 이제 이제 경매 관련되는 낙첼로 수주를 받았던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향후에 이제 올해 내년 램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후속 주자인 또 프롤리아, 아얄리아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이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년도까지 실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한 2조 한 4천억대 정도 되죠. 영업이익 한 7천억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한의 이동건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바이오시밀러 어떤 매출 성장은 계속된다. 그래서 실적 호조가 내년도까지, 또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이제 공급 관련해서 재고 우려가 항상 있었던 이제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지금 이제 잘 팔리고 있죠.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쪽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좀 소진되면서 공급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내년 7월달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유플라이마가 본격적으로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확장들이 실적에 대해서 상반기까지도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램시마 SC의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도 계속 이제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난해 한 2조가 조금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2조는 훨씬 넘을 것 같고, 오늘 또 보면 노무라 정권이 정말 오랜만에 좀 셀트리온하고는 악연이 좀 있죠. 2018년도에 목표가를 확 낮추면서 공매도하고 연계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면서 퍼레이쇼를 이 성장주 어떤 입장에서 좀 매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좋게 보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바뀐 시각이 수급의 어떤 개선과 더불어서 꾸준한 어떤 이제 추세적인 어떤 방향을 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상 셀트리온이 글로벌 빅파마 수준으로 이 실적의 담보에 가장 중요한 게 R&D 투자인데요. 지난해도 이제 R&D가 매출액 대비해서 20%,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0% 정도만 해도 R&D 비용이 좀 많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글로벌 이제 빅파마가 보통 20-30%의 어떤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50조 이래 된다라고 하면 1년에 10조 이상을 써서 이제 R&D 관련되는 어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액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데요. 셀트리온은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어떤 부분들에 줄지 않을 만큼 해야 사실은 지금 이제 미래성장 동력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mRNA,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야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제품들하고도 나중에 또 시너지를 내면서 신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업의 어떤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이때 뚫히면서 일단 태깅을 잘하고 있습니다. 태깅이라고 하는 거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보통 우리가 이평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을 타고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들도 이런데, 이런 걸 좀 태깅이라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나오면서 지금 일주일 넘게 이제 꾸준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넘어가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기 때문에 21선 지지도 이제 지난주에 이 흐름을 확인하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서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실적과 수급의 어떤 동반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프로그램은 좀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 더 좋았는데요. 24만 주 정도
매수했던 걸 오늘 22만 주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이제 15만 주로 강한 어떤 매수의 흐름을 또 보여주면서 개인들은 뭐 계속 팔았습니다만, 자, 19만 원권 흐름으로 아침에 올라갔다가 세게 뭐 이렇게 급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흐름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좀 버텨줬다는 부분이고, 시간에는 뭐 그대로 19만 원대죠. 그래서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20만 원대 흐름들이 또 눈앞에 있고, 주봉상에도 보시게 되면 좀 더 올라가면 다시 이제 일단 주봉상의 전환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러면 주봉상에 인버티드 역헤드 앤 숄드 형태를 만들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어떤 신뢰도가 가장 높은 패턴이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수급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러면 이제 20만원대 도전을 하는 어떤 주가 위치에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장기적으로는 내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25만원대, 30만원대의 어떤 가격에 팔 수 있는 전략이 있으니까, 이 30만원권 위에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뭐 해서 있는 분들은 요 앞자리에 일자가 붙어 있는 가격권에서 밑단에서는 사서 이 가격에 이제 뭐 해서 뭔가 이제 플러스가 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투자 전략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못 가더라도 대형주니까, 자, 이런 어떤 기업 가치 회복들의 어떤 기대감을 가진 어떤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